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권익을 위해 활동했던 기독 여성들을 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선교 여성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 내 세습 반대 운동을 펼쳐온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대법원의 명성교회 세습 논란 판단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티비가 준비한 기후위기 기획 4번째 시간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회의 노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지난 100여 년의 한국 근현대사를 돌아봤을 때 그동안 여성의 권익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한국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기독 여성들의 활동들을 돌아봤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 여성들의 활동은 1920년대 일제 암흑기에서 시작됩니다. 기독 여성들로 구성된 YWCA는 우리나라 봉건제도와 일제 강점기란 이중고를 겪던 당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조훈과 공창 폐지, 추첩 반대 시위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선두에는 홍에스더, 김필래, 유각경, 김환란, 황에스더 여사 등 조선 기독교 여성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기독교 탄압 수위가 높아지면서 활발하게 전개되던 활동들은 광복 전까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분단이란 두 번째 아픔을 겪게 된 한반도에 기독 여성들은 돌봄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과 고아들을 위해 구호 사업에 나섰고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필래, 김환란, 유각경 그때 당시 20대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또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봉건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 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때인데 교육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성 계몽, 여성 교육을 위한 계몽 운동을 1980년대 들어서는 타가소를 운영하며 일하는 여성들과 어려움을 함께했습니다.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고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의 권익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신인 일하는 여성의 집을 1993년 개관하면서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 WCA 원영희 회장은 아직도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에서 여성이 대상이 되는 것은 여전히 여성의 권위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청년성 회복이에요. 우리 한국 YWCA 전국 8만여 명 정도 되는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이 몇 명이나 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숫자가 참 미약합니다.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 여성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다. 기업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직도 여성의 권익이 세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구한말 여성의 계몽에 앞장섰던 기독 여성들의 역할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교회 여성들이 모여 특별한 목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전 세계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선교 여성의 날 예배를 매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배엔 특별히 지진 피해 현장을 돕고 있는 튀르키예 현지 선교사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3월 선교 여성의 날을 맞아 7일 서울 여전도회관에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1964년부터 시작된 선교 여성의 날 예배는 국내외 선교사 파송을 위해 협력하며 전 세계 20개국 선교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배엔 튀르키예 서부에 위치한 셀축 에베소 교회 남충현 목사가 참석해 설교를 전했습니다. 지진 발생지와 다소 거리가 멀어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교회와 남 목사는 현재 지진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 동부에서 온 피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남 목사는 6년간 이어온 교회 사역 과정을 전하며 현지에서 느낀 은혜를 나눴습니다. 터키 무슬림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선교 이양하는 일을
추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고 은혜롭고 이번 예배는 특별히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역대 회장단 모임인 옥합선교회가 주관했습니다. 옥합선교회는 1990년 창립돼 현재까지 튀르키예와 케냐, 폴란드와 스위스 등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서 현재 케냐의 서숙자 선교사님께 연 6,000불이 선교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 폴란드의 김상칠 서정희 선교사님께 연 6,000불이 선교비로 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선교 여성의 날로 정하며 온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최효녀 회장은 선교사 지원에 동참하는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어렵고 힘든 선교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를 돌아보며 기도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단체들은 이날 예배 헌금 전액을 튀르키예 남충현 선교사에게 전달하고 지진 피해 극복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지위가 최종 인정되면서 세습 논란의 법적 분쟁은 종료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와 세습 반대 운동을 펼친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 자격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명성교회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2017년 김사만 당시 명성교회 위임 목사가 퇴임하고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세습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교회 기득권과 사회적 기득권 이런 부분들을 좀 동일시하는 아마 그런 풍조가 원래 있었던 것 같고 교회가 뭐 교회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 뭐 이런 태도나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법원에서도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좀 더 사법부가 무엇이 정의로운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하지 않았을까? 세습 반대 운동을 펼쳐온 교회개혁 실천연대 소속 목사들은 이번 판결이 교단 내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을 저지하고 막아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교회 주류가 그것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개신교에 몸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합법화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부분들은 아마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투명성과 정상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굉장히 안 좋은 요인으로 오랫동안 작용할 것 같습니다. 교회 내 일반 사회보다 높은 윤리 수준이 요구되지만 교회가 앞장서 총회 헌법을 위반한 사례라며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세습 반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총회 재판국 판결, 총회 수습 정권위원회의 화해 조정안 제출에 이어 사회법 소송까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은 김 목사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10월 항소심에선 1심을 뒤집고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가 마련한 기후위기 기획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엔 지구온난화에 대한 교계의 노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기후위기에 대응에 힘쓰고 있는 교회의 사례들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효미 기자입니다. 글로벌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일강과 지중해가 만나는 삼각지 서쪽 끝자락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유엔 산하협의체 IPCC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는 매년 3mm씩 지중해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2050년까지 알렉산드리아는 30%가 잠기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례없는 이상기후 현상들이 잦아지는 가운데 오늘도 많은 교계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 오후 4시엔 서울 모처에서 기후변화 현실을 묵상하며 걷는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지난해부터 걷기 기도회를 주최하고 있는 하늘평화교회 김영진 목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하고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기후위기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기후위기를 알리고 악취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하천을 관리해 주민들의 쉼터로 회복시킨 교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전규택 목사는 오래전부터 독학으로 연구하며 개발에 성공한 유용 미생물인 EM 배양액을 활용해 하천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EM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국내 5기관 중 교회로서는 유일합니다. 전 목사는 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살려놓는 이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죠. 메시지. 행동 있는 메시지. 우리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겠? 교회에서 앞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냄새난 오염한 하천을 살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기후위기 해결에 교회들이 앞장서면서 우리 사회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 정화에 앞장서는 이른바 녹색교회 확산이 새로운 교회의 사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을 위한 권리 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여성을 향한 성희롱, 성폭력이 존재하며 유리천장, 경력단절 등 여성차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일부 단체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공동 노력에 법적인 연구와 지원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NCCK 정치평화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7일 발표했습니다. 정평위는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내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발표했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굴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없는 배상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맞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폭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한미동맹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이 11년째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날인 8일을 앞두고 발표한 이 지수에서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29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된 평가에서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순위가 낮다는 것은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뜻으로 한국 여성이 다른 선진국 여성에 비해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겪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으며 사회적 권한 역시 크게 작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간지는 설명했습니다.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 사이에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과거에도 유사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대대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과거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과거 사례인 만큼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고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일인 8일 전북 순창군 모 농협에서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 10수명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고 중상자 5명, 경상자는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조석범 순창보건의료원장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분들이 치료받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중상자 5명 중에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트럭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의 열린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에라도 회담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온 게이자의 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기시다 총리가 내주 후반에라도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한층 깊어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1천억 달러, 우리 돈 130조 6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유엔 개발 계획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루이사 빈튼 유엔 개발 계획 튀르키예 사무소 대표는 현지 시간 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계산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의 규모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빈튼 대표는 튀르키예에서는 강진으로 인해 수십만 채의 가옥이 파괴됐으며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하타이주의 경우 종말론적 상황이 빚어진 상태라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 수요는 많지만 자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 7일 최종 금리 상향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시 금리 인상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물론 향후 기준금리 수준이 기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혀 연내 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해 말 빠르게 가라앉는 듯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해진 데다 예상과 달리 노동시장 과열이 여전하다는 경제 지표가 2월 이후 잇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 투자자들의 금리 전망도 급상승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궤도까지 유인 비행을 다녀오는 아르테미스2를 내년 11월 말에 발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나사는 지난해 말 25일에 걸쳐 달 궤도까지 무인 비행을 다녀오는 아르테미스1을 통해 주력 로켓으로 개발된 우주 발사 시스템과 오리온 우주선의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아르테미스2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3년여 만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를 달 남극에 착륙시키게 될 아르테미스3에 앞서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고 오는 유인 비행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유입되며 공기는 여전히 탁하겠습니다. 대기도 많이 건조한 상태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 비가 오면서 이례적인 고온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3도, 부산 19도, 광주와 제주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한국 저출산 문제는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의 연구 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 마련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280조 원을 투입하고서도 해결하지 못한 기존 저출산 정책을 거울 삼아 청년의 고민에 대한 당국의 공감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